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 살고 있는 릴리라고 합니다. 제 사연 한번 들어보실래요?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국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나라로 귀족 계급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영국에서는 외모 즉 피부색, 머리카락, 눈동자, 이목구비, 몸매, 패션 등으로 귀족 계급을 구별하곤 합니다. 저 또한 귀족 계급에 속하는 집안의 자손입니다. 귀족 자손들의 모임에 가서 파티하는 모습을 보면 여전히 17, 18세기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평민들과 함께 있을 때는 절대 티내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특징입니다. 21세기에도 이런 계급이 존재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겠지만 영국 사회에서는 무의식 중에 모두가 이를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저희 집안은 영국 시골에 작은 성을 하나 소유하고 있는 귀족 가문입니다. 작은 성을 유지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영국에도 작은 성을 가진 귀족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성을 소유한다는 것이 값어치가 있는 일이긴 하지만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이유도 이 관리비 때문입니다. 관리비 때문에 성을 유지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되죠. 저희 가족은 이 성을 유지하며 전통을 지키고 있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이러한 귀족 생활도 점점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내려오는 보수적인 가문입니다. 아버지는 자존심이 하늘을 찌를 듯한 분이시고 저는 이런 집안에서 자라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며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안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런던에서 대학을 다니며 공부하던 제 동생 KT가 갑자기 유학을 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것도 미국이나 독일이 아닌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으로요. 아버지는 한국에 대해 6.25 전쟁밖에 모르시는 분이었습니다. KT가 한국으로 유학을 가겠다고 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당시 아버지는 매우 화가 나셔서 극구 반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한국 유학이 가문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생각하셨죠. KT는 아버지와 맞서 싸웠고 저는 중간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결국 KT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 한 달 동안 유학 준비를 마친 후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끝내 허락하셨지만 여전히 불만을 품고 계셨습니다. 2년 후 KT는 한국 남자친구를 데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했죠. 아버지는 이번에도 강력히 반대하셨고 그 남자를 집에 들이지도 않으셨습니다. KT는 눈물을 흘리며 열흘 동안 집을 오갔지만 아버지는 끝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KT는 한국 남자와 함께 다시 한국으로 떠났고 그 후로 아버지와 KT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는 가끔 KT와 이메일을 주고받았지만 아버지 때문에 한국에 가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KT가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린다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가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몇 달 후 회사에서 중국 출장이 잡혔고 KT에게 중국으로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는 중국에서 만나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아픔을 위로했습니다. 10년이 흐르면서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갈등과 아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년에 아버지가 식사 후마다 토하시고 소화를 못 시키는 일이 반복됐어요. 급하게 런던의 큰 병원으로 모시고 갔더니 대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소식에 저는 깊은 슬픔에 빠졌죠. 6개월 동안 치료를 받으셨지만 큰 진전이 없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불러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고 죽기 전에 KT를 보러 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몸이 안 좋으니 KT를 부르겠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사랑하는 딸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다고 하셨죠. 저는 더 이상 말릴 수 없었고 의사와 상의해 위험 상황에 대비한 후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한 달 전에 KT에게는 미리 말해두었어요. 출발 전 아버지의 말씀에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한국을 전쟁이 계속되는 나라로 오랫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불안한 나라로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BTS와 K-팝 등을 통해 한국이 발전한 나라로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KT가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간다고 했을 때 극구 반대하셨던 거죠. 저는 아버지께 한국은 이제 매우 발전한 나라이고 전쟁은 없다고 설명드렸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믿기 어려워하셨습니다. 어쨌든 아버지를 모시고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비행기에서 내리며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잠시 어디 누워야겠다고 하셔서 공항 안내원에게 물어봤더니 냅존으로 안내해 주더군요. 그곳에는 누울 수 있는 의자들이 잘 마련되어 있었고 인천공항의 시설이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아버지 옆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약 1시간 정도 누워 계신 후 아버지는 상태가 나아지셨고 밖으로 나갈 준비를 했어요. 안내원은 매우 친절하게도 우리를 한참 동안 지켜봐 주었습니다. 한국 공항 직원이 이렇게까지 친절할 줄은 몰랐어요. 아버지는 공항을 한 바퀴 둘러보시며 꽤 좋다고 하시고 사람들이 활기차 보인다고 하셨어요. 자신이 생각했던 한국과는 다르다고 하시더군요. 아버지를 모시고 밖으로 나오니 KT와 그녀의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KT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와락 껴안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KT의 남편을 중국에서 본 적이 있어서 인사를 나누고 KT와 아버지를 지켜봤어요. 그 모습을 보니 서로 얼마나 애타게 그리워했는지 느낄 수 있었고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KT의 남편은 훤칠하고 잘생긴 사람이었고 마치 K-팝 가수처럼 멋있었어요. 그는 공항을 나오는 동안 아버지를 부축하며 계속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서툰 영어로 아버지에게 말을 걸려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아버지가 오신다는 말을 듣고 한 달 동안 영어 학원에 다녔다고 하더군요. 조금이라도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였죠. 그의 진심이 전해졌습니다. KT가 칭찬하던 만큼 정말 좋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공항 밖에서 기다리던 차를 타고 KT의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KT의 남편이 운전하는 차는 매우 넓고 편안했어요. 좌석이 뒤로 젖혀져 아버지가 편히 쉬실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오신다고 차를 카니발 리무진으로 바꾸었다고 하더군요. 시트도 편안한 것으로 교체하고 실내도 아름답게 꾸며 놓았더라고요. 아버지는 이런 차를 처음 타본다며 신기해하셨습니다. 차 안에 냉장고도 있어 KT의 남편이 아버지께 드리려고 음료수를 가득 채워놓았더군요. 그의 세심함에 아버지도 감탄하셨어요. 아버지는 이 차가 기아차며 기아가 한국 브랜드라는 사실에 더욱 놀라셨어요. 한국이 이런 차도 만든다는 사실이 아버지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죠. KT의 집에 도착해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저는 KT가 아파트에 산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한국의 아파트 시스템도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런 아파트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산다는 것이 답답해 보인다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KT가 이런 곳에서 오래 살았냐고 물으시며 걱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안에 들어가셔서 넓은 집과 최신 시설을 보고는 감탄하셨어요. KT의 집은 매우 넓었고 큰 TV와 다양한 가전제품들이 있었습니다. KT의 남편은 아버지를 바로 안마 의자에 모셔다 드렸어요. 아버지는 20분 정도 지나자 거기서 코를 골며 주무셨습니다. 아버지가 피곤하시기도 했지만 안마 의자가 매우 편안하셨던 모양입니다. 저도 나중에 몇 번이고 그 의자에 앉아 피로를 풀었습니다. KT의 시어머니가 방문하셔서 잡채와 불고기 같은 한국 음식을 만들어 주셨어요.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음식이라며 정성스럽게 차려주셨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KT의 시어머니는 매우 친절하고 아버지께도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아버지도 음식을 맛있게 드셨습니다. 식사 후에는 소화를 돕기 위해 매실차를 내어주셨어요. 아버지는 매실차를 마시고 만족해 하셨고 영국에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겠다고 하셨어요. KT의 집에서 하루를 보낸 후 KT는 아버지께 자신이 가장 좋아했던 곳인 안면도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를 타고 안면도로 향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뒷좌석에 TV가 켜지며 KT의 어린 시절 생일 파티와 아버지와 마당에서 뛰어노는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그 영상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는 큰딸이 너무 예쁘다고 감동하셨습니다. 이 영상은 KT의 남편이 아버지께 드리는 선물로 몇 날 며칠을 밤새워가며 만든 것이었어요. 아버지는 이제 마음이 놓인다고 하시며 KT의 남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두 손을 꼭 잡고 우리 딸을 잘 부탁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든든한 형부가 곁에 있는 KT가 부러웠어요. 한국 남자들이 기본적으로 배려심이 많다는 말을 들었는데 형부를 보니 이해가 됐어요. 안면도로 가는 차 안에서 우리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형부는 KT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노래를 틀어줬고 아버지와 저는 그 노래를 따라 부르며 목적지로 향했어요. 형부는 우리 가족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인 것 같아요. 이제라도 형부가 가족이 되어 너무 기뻤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중 KT가 출출하다며 휴게소에 들르자고 했어요. 모두 내려서 화장실도 가고 간식도 먹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KT를 만나러 갔던 중국에서의 일이 떠올랐어요. 고속도로에서 회사 동료가 화장실이 급해 휴게소를 찾았지만 결국 한적한 도로에 차를 세우고 모두 내려 풀숲에서 보리를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영국의 휴게소도 완벽하지 않지만 중국의 상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휴게소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KT는 한국의 휴게소가 볼만한 곳이라며 가보자고 설득했어요. 결국 휴게소에 도착해 화장실도 가고 다양한 간식을 먹어보니 한국의 휴게소는 중국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깨끗하고 잘 정돈된 휴게소는 다양한 먹거리와 편의시설이 가득했어요. 아버지도 휴게소의 깨끗함과 편리함에 놀라셨어요. 한국의 휴게소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휴게소에 들어서자마자 마치 백화점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주차장에는 차가 가득했고 건물도 엄청 컸어요. 우리는 각자 화장실로 향했어요. KT는 화장지도 안 들고 돈도 내지 않고 그냥 들어가길래 놀라서 물었더니 한국은 화장지가 무료라고 했어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더 놀라운 건 화장실이 반짝반짝할 정도로 깨끗하다는 것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데도 청결이 유지되는 게 신기했어요. 청소하시는 분이 끊임없이 세면대를 닦고 계셨는데 청결의 비결이 거기에 있더군요. 화장실을 나와서 보니 옷을 파는 곳도 있고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어 놀랐습니다. 영국의 휴게소는 작고 화장실도 유료인데다가 깨끗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의 휴게소를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KT가 왜 휴게소에 들러야 한다고 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KT 말로는 중국도 한국의 휴게소를 본받아 많이 발전했다고 하더군요. 정말 한국식 휴게소는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우리는 식당으로 가서 음식을 주문했어요. 주문 방식이 정말 현대적이었어요. KT의 남편이 능숙하게 키오스크를 사용해 음식을 선택하고 카드를 넣어 결제하는 모습을 보니 신기했어요. 사람들이 키오스크 앞에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질서를 잘 지키는 것 같았어요. 저를 보면 환하게 미소 지으며 눈인사를 해주니 기분이 좋았어요. 그 따뜻한 인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습니다. 아버지는 KT의 남편에게 내가 알던 한국이 대체 어디 갔냐며 한국을 무시했던 과거를 인정하시더니 솔직히 영국보다 한국이 더 발전된 것 같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할 정도라니 한국의 발전은 모두가 인정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 KT가 부러워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식당으로 가서 김밥과 라면을 먹었어요. KT 말로는 한국 사람들이 휴게소에서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이 이거라고 하더군요. 김밥은 한 입에 먹기 좋게 잘려 있었고 참기름 향이 나서 고소했어요. 야채들이 잘 어우러져서 정말 맛있었어요. 라면은 약간 매웠지만 계속 먹게 되는 맛이었어요. 아버지와 저는 말없이 후루룩 먹어치웠어요.
배가 고팠던 데다가 맛있기까지 해서 금방 먹어치웠죠. 저는 너무 많이 먹어서 속이 더부룩해졌어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소화를 시키려 했는데 여전히 속이 불편했어요. KT의 남편에게 말하니 그는 바로 약국에 가서 약을 사오더군요. 휴게소에 약국이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영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한국 사람들은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춰 놓는구나 싶었어요. 가스 활명수라는 약을 마시고 나니 속이 한결 나아졌어요. 더부룩함이 사라지니 다시 기분이 좋아졌어요. 화장실도 가고 배도 채우고 커피도 마셨으니 다시 안면도로 출발했습니다. 한국의 고속도로는 연결되는 지점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신기했어요. 도로도 널찍하고 톨게이트를 멈추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하이패스라는 시스템이 정말 신기했어요. 특히 서해대교는 정말 황홀했죠. 영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경관이거든요. 아버지는 안면도에 도착해서 KT가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시는 굴 요리를 사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굴 전문 식당으로 갔죠. 우리는 굴과 생선 요리를 주문해서 먹었어요. 영국에서는 굴을 레몬즙이나 마요네즈에 찍어 먹는데 한국에서는 매콤한 초장에 찍어 먹더라고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달짝지근한 맛에 빠져들었어요. 아버지도 맛있게 드셨죠. 굴을 실컷 먹고 나와서 바닷가로 나갔어요. KT와 아버지는 손을 꼭 잡고 바다를 바라보며 서로 무언가 소원을 비는 것 같았어요. KT는 아버지에게 기대어 한참을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말은 안 했지만 두 사람의 소원은 같은 것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며 사진을 많이 찍어놨어요. 나중에 아버지의 뒷모습이 많이 생각날 것 같아서요. 바람이 차가워져서 아버지를 모시고 숙소로 갔어요. 숙소는 바다가 훤히 보이는 멋진 곳이었어요. 여기서 여행하는 동안 아버지와 KT와 많은 얘기를 나누며 추억을 쌓기로 다짐했죠. 여행하는 내내 우리는 정말 많은 사진을 남겼고 서로 그리워했던 만큼 서로를 많이 위로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어요. 마지막 날이 되었고 KT의 남편은 안면도에서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이 있다며 간장게장을 사왔어요. 우리 모두 둘러앉아 이 음식을 먹는데 생전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어요. 단맛과 짠맛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죠. 저와 아버지는 아침 먹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또 먹고 또 먹으며 끊을 수가 없는 맛에 빠져들었어요. 결국 다 먹고 말았죠. 이렇게 우리의 안면도 여행은 끝이 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 KT는 아버지와 저에게 다양한 전자제품들을 사주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영국보다 훨씬 저렴하다며 고가의 제품까지 사주더군요. 그동안 KT가 얼마나 우리에게 이런 걸 하고 싶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한국을 떠나기 전 아버지는 KT에게 자신의 잘못된 생각으로 시간을 잃었다며 매우 슬퍼하셨어요. 아버지는 한국이 전쟁과 식민지 시절을 겪었지만 매우 발달된 나라라고 생활 편의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셨어요. KT가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고도 하셨죠. 저도 아버지의 말에 크게 동감했어요. 여행 내내 KT의 남편을 보며 한국 남자들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고 배려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저도 기회가 된다면 한국 남자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아버지는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하셨어요. 동네 친구들에게 KT와 한국에 대한 자랑을 하시며 편안해 보이셨어요.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한국에 다녀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영국 가족이 한국에서 화해의 시간을 보냈다는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상 유광TV였습니다.